이것도 갑질인가요? 참새는 짹짹, 휴대폰은 압수. 갑질이 일상사 다반사인 갑질러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이유와 확신이 있다. 안녕하세요. 인류의 지혜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힘내보아요. 이것도 갑질인가요? 시리즈 사탄, 참새는 짹짹, 휴대폰은 압수. 이번에 다룰 갑질 내용은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실제 일어났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으로서 직장을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학생도 아닌 이들이 업무 시간에 휴대폰을 압수당한다면 과연 납득이 갈까요? 또 이들에게 이런 불합리함을 강요한 원장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은 갑질이라는 이들과 갑질이 아니라는 이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의 악화. 휴대폰 압수. 여러분은 휴대폰 압수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학창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성인이 된 후 직장에서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당한 어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편에서는 갑질이 맞다라는 입장과 갑질이 아니다라는 입장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어린이집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토달지 말라면서 출근하면 무조건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애들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건 갑질 아닌가요? 개인의 사생활도 있고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직장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일을 하라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휴게 시간인데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휴게 시간에도 매번 업무량이 많아서 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심한 두통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직장을 옮길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통도 없는 고집불통 원장님과는 버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님의 주장입니다. 아니, 직장에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집중해서 아이들을 돌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잠시만 틈나면 카톡에 전화의 말로도 다 못해요. 이러다 어린이집 사고 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리고 직장에 일을 하는 곳이지 애인하고 연애하는 곳인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만 붙잡고 애인하고 통화만 하는데 그럴 거면 일을 하러 오지 말고 애인하고 놀러가지 왜 일한다고 나와서 남의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거 전부 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저번에는 한 아이 학부모님이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너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항의 전화까지 왔다니까요. 그리고 휴대폰만 붙잡고 있으니까 일이 쌓여서 휴게 시간에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제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휴대폰 압수도 못하나요? 정말 속 터지고 화가 나는 건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라고요, 저. 자,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린이집 선생의 주장을 근거로 갑질에 해당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출근 시 원장님이 선생님들의 휴대폰을 반납하라며 압수를 했기에 첫 번째이니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성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일은 사회통념상 너무한 처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업무 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과 휴대폰을 사용하면 업무에 지장을 받으므로 원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휴대폰 압수 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의 악화 또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물품을 압수당했고 비민주적인 언행들이 오갔기 때문이죠. 개인의 물품을 압수하는 것 또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개인의 물품을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원장이 압수할 수 있는 명분 또한 없습니다. 이상 갑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갑질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양쪽의 주장과 대립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어린이집 선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참 많은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과 상사들 사이에서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직장 상사에게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마저 들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어린이집 선생이고 휴대폰으로 인해 업무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또한 이건 당연히 갑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 주장을 근거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하원 관련 사고 등등 어린이집 원장님의 입장에선 민감할 수 있는 사고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방송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학부모로부터 교사에 대한 일로 전화까지 받게 되니 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어린이집 원장의 몫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갑질을 당했다는 자와 갑질을 안 했다는 자, 그들 모두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들이 갑질이라 느끼는 점과 이것은 업무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지 갑질이 아니라는 입장 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질, 참 많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갑질이란 두 글자의 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혜에서는 여러분들의 갑질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갑질 또는 남들이 갑질이라 부르는 나의 경험들, 또는 내 주변에서 누군가 갑질을 당했다. 그리고 내 주변 누군가가 갑질을 하는 걸 목격했다 하시는 분들도 제보를 해주세요. 오늘은 이것도 갑질인가요? 네 번째 이야기로 찾아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이것도 갑질인가요?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인류의지의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언제든지 최신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류의 지혜